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앵커 박명석입니다. 뭔가 좀 변곡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은 변곡점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시장 대응하기가요. 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기업 실적은 뭔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또 주변을 둘러보면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와중에 지수가 좀 올라오면서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밸류에이션 부담까지 느껴지는 상황인데요. 그렇다고 뭐 요만큼 올라왔다고 지금 주식을 팔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저희는 이제 설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이고요. 설명절 전까지. 설이 지나가면 또 금세 또 FOMC가 다가올 텐데 이런 것들 과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 많이 되시죠? 그러면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이번 주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 대응까지 할 수 있는 전략 한번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네, 그러면 간밤에 있었던 이슈들을 모아서 키워드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 애프터마켓 시작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오늘 또 좋은 아침이라고 인사를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는데 자, 과연 기분 좋은 키워드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이네요. 좋은 아침이라고 하셨는데 비우호적인 환경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난번에 경제 데이터들도 나오고 여러 이슈들 있었는데 이 주식시장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에서 이제 이니셜 잡리스 클레임이 나왔죠. 이제 최초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21만 4천 건으로 조금 올라갈 거다 예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현재 흐름에 맞아요. 근데 오히려 19만 건으로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노동시장이 경제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것과 맞지 않게 좀 굉장히 아직도 타이트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좀 크다. 그리고 수정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노동부에서 단서까지 붙였는데 그런 정도로 노동부에서 발표하면서 단서까지 붙일 정도로 데이터가 뭔가 좀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네이비 페더럴 크레딧 유니온이라는 곳에 이제 경제학자 로버트 이제 프릭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일자리에 대해 가지고 이제 대형 기술주들이 해고가 굉장히 많았는데 이게 반드시 실업하고 동일시 되진 않는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 이제 대기업들이 해고가 많이 나오고 했지만은 그러는 동안에 한쪽 편에서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제향 군인회 같은 어떤 비영리 단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채용이 일어나고 있었다. 즉 중소기업들 쪽에서는 굉장히 많은 인력을 아직도 필요로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지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 이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경제 지표들이 정말 잘못 집계 되고 있든지 아니면은 연준이 정말 심각하게 착각을 하고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가든지 시장은 좀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정치권에서 또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제 민주당 쪽에 이제 주 의원들 그러니까 주에 있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보연합 세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인상하는 그런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뭐냐면은 미국인들 중에 이제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와 뭐 코네티컷, 뉴욕 이런 도시 몇 개, 8개 주에서 5억 달러 이상의 투자 자금을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부자죠. 5천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1% 이상의 그런 세금을 부과한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세금이라는 게 이익이 났을 때만 이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 법안에는 미실현이 계좌에 있는 자금만 평가해서 그 평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가지고 주식시장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부자들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다시 도움이 되지 않는 비우호적인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이 좀 빠지다 보니까 또 안 좋은 이슈들만 좀 보이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결국 이제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합의를 못 만들자 일부 정부의 지급을 중단시키는 특별 조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이슈는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까요? 네, 옐런 장관이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한테 서한을 보냈죠. 채무 발행 정지 기간이 이제 1월 19일부터 해서 6월 5일까지 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이제 들어오는 청구서들에 대해 가지고 특별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공무원 퇴직연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 거예요. 1단계가 바로 기본적인 게 나가는 돈을 갖다가 이제 투자 쪽 관련 돈을 갖다가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우체국 직원들 은퇴하신 분들 이제 건강복지 혜택 이런 의료보험 혜택 같은 거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투자를 중단을 기금에서 이제 투자를 중단하고 이제 투자라는 건 결국은 돈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돈 나가는 걸 이제 중단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것들이 의회에서 빨리 좀 통과시켜야지만 부채 한도를 올려줘야지만 정상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6월 초까지 불확실성이 계속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군인들 급여라든가 연방 공무원들 급여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침체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공화당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경고를 했어요. 이미 경고를 한 게 뭐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앞으로 지출할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양보를 하지 않으면은 절대 이 부채 한도를 높이지 않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민주당 측에서도 공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맞받아 가지고 협상은 없다 이렇게 공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지금 지난밤에 공화당 쪽에서 또 나온 게 뭐냐면은 존 리조라는 전 재무부 이제 공보실장이 있습니다. 이분이 나와가지고 발표를 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앞으로 어떤 안 좋은 상황으로 갔을 때 채무 불이행에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갚을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을 순서에 대해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공화당의 어떤 그런 계획은 앞으로의 계획은 단언하건대 디폴트다, 국가 부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아주 아무런 뭐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제 협상이 결렬됐을 경우에 그런 건데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되는 게 이제 이 부채 한도와 관련해 가지고 순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일 먼저 정부 예산이 소진되는 상황이 와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넷 옐런 장관이 셧다운을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부가 더 이상 이제 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이제 부채 한도를 좀 이제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적당히 협상해서 올리면은 아무래도 민주당의 대표격인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또 넘어가게 되면은 대통령이 의회를 폐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심각했죠.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폐쇄시키면서 약 한 1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신용평가기관에서 미국의 신용등급을 낮춰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S&P 500 지수가 역사적으로 마이너스 25%까지 하락한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디폴트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런 상황들이 역사적으로도 5에서 25%까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뉴스 보면서 어떤 용어가 나오는지 셧다운, 거부권 발동, 의회 폐쇄, 신용등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순차적으로 나오는지를 지켜보면서 시장의 흐름을 좀 예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서 좀 분위기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제 한 단계 시작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뭐 셧다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좀 준비를 하고 마음의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포인트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기승전 인플레입니다. 인플레이션, 사실 우리가 좀 디폴트 값으로 잡고 있었죠. 인플레이션은 하락하고 있다. 앞으로도 하락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인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얼굴이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의 CEO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다보스 포럼이 열리고 있는 스위스입니다. 그쪽에도 당연히 방문을 했겠죠.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기준금리가 5%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특히나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하더라도 아마도 계속해서 기준금리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6% 위까지 지난번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이번에 한번 다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보시는 자료는 이제 CPI 자료인데요.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과연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확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던 건 중국이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유가와 에너지 가격을 좀 잡아주면서 일시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뿐이지 중국이 재개방되는 시점에서 이게 쉽게 떨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아마도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런 고민일 것 같은데요. 특히나 또 원유 가격이 앞으로 한 10년 동안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을 또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서 상품 시장에서 경기 관련 상품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게 확인이 될 텐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유가의 흐름입니다. 유가의 흐름과 그리고 또 초록색 선은 이제 구리 가격의 흐름을 제가 나타낸 건데 유가도 바닥권에서 반등하고 있고 구리 가격은 어느새 닥터커퍼라고 하죠. 저점 대비해서 한 30% 가까이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런 흐름들을 촉발했던 건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좀 알고 계실 거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간다면 추세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뭐 10년 동안 올라간다는 게 지금 당장 10년치를 다 올린다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중국이 이제 더 이상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우리는 인플레와 함께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반면에 또 조금은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기는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제임스 고먼 CEO가 밝힌 내용인데요. 인플레이션은 본인이 봤을 때는 피크를 쳤다. 그리고 이제 연준만 금리 인상을 좀 멈춰준다면 증시는 반등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보탰습니다. 그런데 사실 피크를 쳤다라는 얘기가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 역시도 한 4%대의 인플레이션, 우리는 계속 살아야 할 것이다. 연준의 목표치는 2%죠. 2%까지는 쉽게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사실 이 두 사람의 얘기, 뭐 많은 분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떨어질 것이라고 잡았던 그 디폴트를 수정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가뿐만이 아니라 금리, 그리고 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무사님의 의견이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시장에서 그렇게 요즘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고요. 이 다이먼 이분이 너무 오버된 얘기를 많이 한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아무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이제 경제학자들의 좀 변화된 분석 패턴이 있습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은 성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개념을 많이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리 역시 반드시 제로 수준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뭐 2, 3% 유지한다 그래서 경제가 무너지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고용 시장이 무너지지 않더라도 침체는 올 수 있다. 한 18개월 정도의 침체는 올 수 있다. 이제 방송 통해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개념들이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이제 코어 CPI에 집중하면서 봐왔던 인플레이션 개념하고는 그를 통해 가지고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른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지금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한 표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파란색하고 주황색이 있는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주황색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냈는데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보다는 경기 침체 쪽에 지금 치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침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옵니다. 지금 보면은 연준이 이제 침체를 원하고 이제 금리 올리면서 침체를 원하고 있고 또 하나는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트럼프 대통령 시절 보더라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부채 한도 이 부작용으로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기업 실적 하락으로 인해서
침체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인플레이션을 단순히 비껴갈 건지 내려올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침체가 어느 수준까지 도달할 건지 이런 것들이 지금 더 심각한 문제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렇다면 경기 침체를 가지고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주도주를 가지고 30% 비중 정도는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이 시장에 적절하다라고 한 건데, 왜냐면은 언제 돌아설지 몰라요. 부채 한도 내일이라도 의회에서 통과될 수 있고요. 전쟁도 끝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코로나 확진자 늘어나는 상황이지만은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증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바닥을 찍었을지 모르고 이미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너무 침체, 인플레이션에 집중해서 거기에 맞춰서 투자하기보다는 시차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지수가 좀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악재성 이슈, 악재성 자료들이 계속 좀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세무사님 말씀처럼 이럴 때 좀 중심을 잡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그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세 번째 키워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기대치를 넘어서랍니다. 그림을 보니까 누가 봐도 P&G 얘기인 것 같습니다. 프록터앤갬블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주가는 좀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좀 아쉬웠을까요? 네, 주가가 마이너스 1%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4분기 동안에 매출이 한 39억, 순이익이 39억 달러 정도 나왔는데 예상치가 전년도에 42억 달러였거든요. 많이 좀 떨어졌고, 매출도 마이너스 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알코아도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 끝나고 실적 발표했거든요. 근데 한 5% 가까이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알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전통적인 알루미늄 제조업체로 되어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손실이 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손실이 좀 더 컸어요. 지금 한 3센트 정도 더 크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지난밤에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 중에 아마존이 있었는데, 아마존이 기부 행사, 이 기부하는 거를, 자선 기부하는 거를 중단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중단한다, 이랬거든요. 굉장히 어떤 아마존의 사실 자존심 같은 거였는데 자존심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리고 지금 또 나온 얘기가 찰스 스왑에 대해 가지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례적으로,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평가를 2단계나 낮춰버리는, 등급을 갖다 2단계나 낮추는 이런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6%나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로블록스 게임, 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근에 이번 주에 좀 급등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난밤에 모두 되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로블록스도 주가가 앞으로 더 크게 뭔가 나올 게 없다, 이렇게 이제 실망감이 나오면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실적 전망이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것마저도 맞추기 어려운 모습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외에도 또 이제 침체를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투자자들을 실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대치를 넘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P&G도 그렇고 알코아도 그렇습니다만 로블록스가 하루 만에 이렇게 급락세를 보이는 걸 보니까 최근에 올라왔던 그런 섹터에 대해서 좀 불안한 것이 사실인데요. 특히나 넷플릭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원래 예고가 되어 있죠. 장 마감 이후에. 그래서 지금도 실적이 나온 것 같은데 기술주들의, 빅테크주들의 흐름이 최근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넷플릭스는 지금 한 3% 이상 좀 시간 외에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CEO가 이제 앞으로의 전망을 약간 스텝 다운하기는, 낮추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주가가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지금 팩트셋에서 마이너스 3.9% 정도 4분기 실적이 감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대형 기술주들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 제가 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24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있고 25일 날 테슬라 있습니다. 테슬라 많이 유일하게 지금 수익이 올라가는 걸로 그렇게 예견돼 있고, 26일 날 인텔 있고요. 2월 달로 넘어가면 메타가 있고, 2월 2일 날 애플, 구글, 알파벳이죠. 그리고 아마존닷컴까지 2월 2일 기점으로 분수령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보면은 지금 현재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반등할 것이다라고 이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 보면 지난 10월달 이후에 한 50% 올랐거든요. 지금 1년 전 고점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되지만은 그래도 50% 정도 오른 상황에서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인텔이나 아마존닷컴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거 보면서 좀 대응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예측보다는 이제 대응의 영역으로 좀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넷플릭스가 스타트를 잘 끊어준 것 같아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 빅테크주들의 실적 시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애프터마켓 시간 김태조 미국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세무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명절 이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지 시간 1월 19일 목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연준이 긴축을 더 강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가 0.76%, S&P 500이 0.76%, 나스닥이 0.96% 하락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투자자들은 이 두 가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았고요. 또 미국의 경제지표 악화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날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가 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요. 로레타 메스터 연은 총재의 경우에는 금리를 5에서 5.25%를 약간 웃돌게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파적인 위원들은 여전히 금리 인상 속도 조절 쪽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또 12월 주택 착공 건수가 4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는데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더 부진한 지표가 나오면 환호를 했지만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를 강화를 시켜서 더 이상 환호할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섹터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 상승세의 에너지 섹터의 흐름이 좋았고요. 또 구글과 메타 플랫폼 등의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헬스케어주들의 흐름이 강했던 반면 임의 소비재, 산업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의 흐름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날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의 흐름도 좋지 못했는데요. 퀄컴과 AMD 등을 중심으로 꺾이면서 좋지 못했습니다. 종목별로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프록터앤갬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프록터앤갬블은 최근 분기에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모두 감소했지만 예상치에는 대체로 일치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부에서 가격을 인상하자 유기적인 판매는 증가를 했지만 판매량은 대부분 감소했는데요. 때문에 이 판매량 감소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는 약 2.1% 하락했습니다. 로블록스는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하자 6.57% 하락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에서 비중 축소로 하향했고 목표가는 주당 27.5달러에서 24달러로 낮춰 잡았는데요. 수요일 종가에서 32% 더 떨어질 수 있는 수치입니다. 올해 중반까지는 긍정적이지만 2분기부터 성장이 둔화가 되고 특히 하반기에는 더 느린 성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테슬라 소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폭락했던 테슬라 주식, 이제는 매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퍼 샌들러였는데요. 파이퍼 샌들러는 테슬라 차량의 가격 인하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고려를 하면 테슬라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외에도 도이치뱅크와 골드만삭스에서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장에서는 테슬라는 1.25% 하락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알루미늄 업체인 알코아의 주가는 7.35% 하락했습니다. 알코아는 알루미늄의 가격 하락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 매출 급감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찰스 슈왑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시장 수익률 하회로 2단계 하향하자 약 6.2% 하락했는데요. 전일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하락했었는데 간밤에도 이 하락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장마감 후에 조금 전에 실적을 발표한 기업 넷플릭스 소식입니다. 넷플릭스는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 직후 약 8%까지 급등하다가 지금은 4.6% 상승하고 있습니다. EPS는 예상치를 하회했지만 구독자 수가 766만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457만을 크게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또 넷플릭스 창립자인 리드 헤이스팅스가 CEO에서 물러난다는 소식도 추가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기습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수요 증가 그리고 러시아 공급 감소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유지가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현재 약 1.13% 상승해서 80.3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